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래 기술의 전쟁터에서 어쩌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협력 관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네, 거대 기업들이 모든 걸 장악하려는 시장에서 아주 영리한 전략을 들고 나온 두 회사의 이야기죠. 맞습니다. 이들의 무기는 단순히 뛰어난 기술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미래 시장의 규칙 자체를 먼저 쓰려는 아주 대담한 전략입니다. 그렇죠. 바로 보안 반도체 전문 기업 시어스큐, 티커는 LAES, 그리고 프랑스의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 코블리의 파트너십입니다. 네, 세일스큐와 코블리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건 단순한 협력 발표가 아니라 거의 미래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서처럼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서는 아주 다층적인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두 회사가 대체 왜 손을 잡았는지, 그리고 이 영리한 동맹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 핵심을 제대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동맹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자료 첫 부분부터 아주 강력한 표현이 나오던데요. 이 협력의 목표가 그냥 좋은 제품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양자시대 보안 표준 선점이라는 굉장히 야심찬 표현이 등장합니다. 네, 표준 선점. 이게 핵심 키워드죠. 시장이 제대로 열리기도 전에 규칙부터 우리가 만들겠다. 이런 포부 같은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그러려면 먼저 이 두 회사가 각자 어떤 전문성을 가진 선수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네요. 아주 좋은 시작입니다. 먼저 시얼스큐부터 살펴보면요. 이 회사는 미래의 암호를 지키는 기술, 즉 양자 내성 암호, 우리가 흔히 PQC라고 부르는 이 기술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PQC요. 양자 컴퓨터로도 뚫을 수 없는 암호, 맞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보안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점, 루트 오브 트러스트, 줄여서 ROT라고 하는데요. 이 ROT 칩 설계에 있어서는 정말 세계적인 강자입니다. 와, 그러니까 미래의 모든 디지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최강의 방패를 만드는 회사군요. 그렇죠. 완벽한 비유입니다. 반면에 코어블리는 어떤 회사냐? 이 회사는 양자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큐비트를 만드는 곳입니다. 큐비트.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큐비트를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반도체 공정, 즉 CMOS 공정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확장성 있는 기술을 가진 아주 유망한 스타트업인 거죠. 아, 그럼 이쪽은 미래의 컴퓨터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창을 가진 회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미래의 가장 강력한 창을 만드는 회사와 그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만드는 회사가 만난 겁니다. 와, 이 조합만 들어도 벌써부터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이 둘이 만나서 설계부터 보안이 내재된, 즉 Security by Design이라는 개념의 양자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다른 누구도 쉽게 흉내내기 힘든 독점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전략의 핵심인 거죠. 양자 컴퓨터를 팔아야 하는데 고객들이 이거 안전한가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복잡한 보안 기술을 설명하기는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드니까요. 그런데 처음부터 시리즈Q의 보안 기술이 아예 칩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고객들은 이건 그냥 믿고 쓸 수 있겠다 싶은 거죠. 보안 전문가 없이도 신뢰를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신뢰를 파는 거네요. 그럼 시리즈Q 입장에선 어떤 이득이 있는 거죠? 시리즈Q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기회죠. 양자 컴퓨터라는 건 앞으로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될 미래 핵심 인프라잖아요. 네, 국방, 금융 모든 분야에 쓰이겠죠. 바로 그 핵심 인프라 시장에 자신들의 보안 기술을 아예 기본 사양, 표준으로 박아넣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칩 몇 개 파는 걸 넘어서서 미래 양자 보안 시장에 표준을 선도하겠다는 아주 큰 그림인 거죠. 설계부터 보안이 내재됐다는 말이 이제 좀 확실하게 와닿네요. 나중에 문제 생겨서 소프트웨어로 땜질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부터 아예 기초공사, 지반공사를 튼튼하게 한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 비유가 딱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자료에 나온 양자 컴퓨팅의 보안 역설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던데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미래를 열어줄 기술인 양자 컴퓨터가
역설적으로 현재의 모든 보안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은행 거래나 온라인 쇼핑, 통신에 쓰는 RSA나 ECC 같은 공개키 암호 체계는요. 사실 아주 큰 숫자를 소인수분해하기 어렵다는 수학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들어본 것 같아요. 슈퍼컴퓨터로도 몇만 년이 걸린다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쇼어 알고리즘이라는 걸 장착한 대규모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그 몇만 년 걸리던 문제가 정말 순식간에 풀려버립니다. 순식간에요? 네.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고 철석같이 믿는 모든 디지털 자물쇠가 한순간에 그냥 종이장처럼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모든 비밀번호가 다 뚫리는 거니까요. 바로 그 위협에 대한 정면 대응이 이 협력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PQC, 즉 양자내성 암호가 나오는 거고요. 네, PQC.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가 차세대 표준으로 강력하게 밀고 있는 크리스탈스 카이버나 딜리티움 같은 PQC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들을 소프트웨어로 나중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콰블리의 실리콘 기반 양자 플랫폼 자체에 그 칩 하드웨어 레벨에 이식해버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보안 부팅 같은 개념하고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게 뭔가 특별히 더 중요한 이유라도 있나요?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보안 부팅이 주로 운영체제가 시작될 때 무결성을 검증하는 것이라면 이건 양자 시스템의 가장 원초적인 두뇌, 즉 칩 그 자체에 절대적인 신뢰라는 DNA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신뢰의 DNA라. 네. 왜냐하면 양자 상태라는 게 극도로 민감하고 깨지기 쉽거든요. 아주 작은 외부의 노이즈나 하드웨어 오류에도 계산 전체가 완전히 틀어질 수 있습니다. 큐비트가 그렇게 예민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부팅되는 그 첫 순간부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신뢰가 필수적인 겁니다. 소프트웨어 레벨의 보안으로는 그 근본적인 신뢰를 보장하기가 어렵죠. 그렇군요. 시작점이 조금이라도 오염되면 그 뒤에 모든 계산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핵심 기술인 신뢰점 ROT는 그 신뢰의 DNA 역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건가요? 아까 하드웨어 보안의 심장이라고까지 표현하셨는데요. 네, ROT는 건물의 주춧돌과 같습니다. 이 주춧돌이 부실하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하고 강력한 양자 컴퓨터를 지어도 결국엔 모래 위에 지은 성, 즉 사상 누각이 되는 겁니다. 주춧돌이요? 이 작은 칩 하나가 시스템의 신분증이자 경호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세 가지나요? 네, 첫째는 시작점 신뢰, 트러스티드 부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보안 부팅과 비슷한 개념인데 시스템이 켜질 때마다 양자 프로세서의 펌웨어나 운영 환경 같은 모든 소프트웨어가 위변조되지 않았는지 PQC 기반 디지털 서명으로 일일이 검증합니다. 항상 깨끗한 상태에서 출발하도록 보장하는 거죠. 시스템의 출생 증명서를 매번 확인하고 시작하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둘째는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한 위협을 막습니다. 바로 공급망 보안입니다. 공급망 보안이요? 네. 칩이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배송되는 그 과정, 그 긴 여정에서 누군가 몰래 칩을 바꿔치기 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악성 코드를 심는 걸 원천적으로 막는 겁니다. 와, 그런 공격도 실제로 가능한가요? 그럼요. 특히 국가 안보나 군사기술, 금융 인프라 같은 분야에서는 이게 정말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로티는 칩 제조 단계에서부터 고유한 신분증을 심어서 고객에게 전달될 때까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첩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그걸 막는 기술이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내내 지속적인 무결선 보호를 수행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는 동안 중요한 제어 로직이나 메모리 영역이 외부 공격으로 인해 실시간으로 변조되지 않는지 끊임없이 감시하는, 뭐랄까, 잠들지 않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겹겹의 철통 같은 방어막이네요. 시작할 때, 배송될 때, 그리고 작동하는 내내 대단합니다. 네, 이게 바로 하드웨어 기반 보안이 제공하는 근본적인 신뢰의 힘이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코어블리의 실리콘 기반 기술이 이 전략에 더 유리한 건가요?
초전도 방식이나 이온 트랩 방식 같은 다른 양자 컴퓨터 기술도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동맹의 영리함이 아주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코어 분리 기술의 최대 강점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기존의 반도체 공장 라인, 즉 CMOS 공정을 거의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곧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큐비트 수를 늘리는 확장이 다른 기술에 비해 훨씬 용이하다는 뜻입니다. 기술 수명주기 관점에서 보면 초전도 방식 같은 다른 복잡한 기술보다 훨씬 더 빨리 기술적 성숙 단계에 도달할 잠재력이 아주 크죠. 그러니까 상용화에 가장 가까운 기술 중 하나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SALSQ는 바로 그 점을 노린 겁니다. 이 성숙기가 오기 전에, 즉 시장이 만기에서 경쟁자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보완이라는 씨앗을 뿌려버리는 전략인 거죠.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군요. 네, 나중에 다른 회사들이 이 실리콘 기반 양자 컴퓨터 시장에 뛰어들려고 보니 이미 SALSQ에 보완이 내장된 쿼블리 시스템이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표준으로 시장에 자리 잡은 뒤가 되는 겁니다. 이건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 정말 어려운 아주 강력한 진입 장벽을 미리 쳐두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와, 이건 정말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시장 자체를 설계하는 수준의 전략이네요. 판을 짜는군요. 맞습니다. 기술 경쟁인 동시에 시장 설계인 거죠. 지금까지 쭉 들어보면 거의 무적의 조합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드림팀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영리한 전략의 가장 큰 약점, 아킬레스건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물론 완벽한 계획은 없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가장 큰 약점은 역시 시간입니다. 양자 컴퓨팅이 정말 우리 생활에 유의미하게 쓰일 만큼 상용화되는 시점이 과연 언제냐 하는 그 시장의 불확실성이죠. 너무 앞서 나가면 시장이 열리기 전에 지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술적 리스크는 PQC 알고리즘 자체가 아직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채널 공격이라는 수범을 통해 암호 알고리즘 자체를 깨는 게 아니라 칩이 작동할 때 나오는 미세한 전력 소비나 전자기파 패턴을 분석해서 비밀키를 빼내는 공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와, 그런 공격 방식도 있군요. 네, 이런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위협 요인은 어떤가요? 외부의 위협 말이죠. 가장 큰 위협은 역시 IBM이나 구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 이른바 빅테크들입니다. 이들은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바탕으로 보안부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까지 모든 걸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수직 통합 전략을 쓰고 있죠. SELSQ와 코어엠블리의 연합 전략과는 정반대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위협은 지금은 실리콘 방식이 가장 유망해 보이지만 갑자기 이온 트랩이나 광자 방식 같은 다른 양자 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해서 시장의 대세가 될 가능성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겠죠. 물론입니다. 기회는 아주 명확합니다. 특히 정부나 국방 분야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금융이나 클라우드 기업들도 지금 수집해서 나중에 해독한다, Harvest Now, Decrypt Later는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IBM, 구글 같은 거인들을 언급하셨는데 솔직히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게임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작은 연합군이 시장에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현실적인 무기가 정말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전략의 핵심적인 질문이죠. 자료에서는 이걸 경영학의 고전적인 모델인 포터의 5가지 힘, Potter's Five Forces 모델로 분석하는데요. 포터의 5가지 힘이요. 네, 복잡한 용어는 빼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시장은 PQC RTOT 통합기술처럼 워낙 기술 장벽이 높아서 어지간한 신규 스타트업이 불쑥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전쟁은 기존의 거인들과의 싸움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SASQ와 커블리 연합은 그 거인들이 갖지 못한 결정들인 무기, 바로 속도와 유연성으로 승부하려는 겁니다. 속도와 유연성이요. 네, 거대 기업은 모든 걸 다 직접 하려다 보니까 의사결정도 느리고 조직도 무겁습니다. A부터 Z까지 다 챙겨야 하니까요. 반면에 이들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딱 필요한 부분만 맡아서 뭉친 민첩한 연합, 애자일 얼라이언스인 거죠. 필요한 부분만 최고들끼리 손잡고 빠르게 치고 나간다. 이런 전략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보안은 SASQ가, 양자 프로세서는 코어블리가,
각자 가장 잘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시장 변화에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기술 경쟁을 넘어서 지정학적인 의미까지 있다고 분석하셨는데 그건 또 무슨 뜻인가요? 더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유럽의 기술 자립, 테크놀로지컬 서버레니티라는 관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기술 자립이요? 네, 만약 미래의 모든 핵심 인프라, 이 양자 컴퓨터를 미국이나 중국의 특정 기업 기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유럽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되는 셈이죠. 아, 그렇죠. 예민한 문제네요. 그런데 이 하드웨어 기반의 ROT 칩, 아까 공급망 보안 말씀드렸잖아요. 이 칩은 프랑스에서 설계 및 제조되었고 공급 과정에서 아무도 손대지 않았음을 기술적으로 보증합니다라는 일종의 신뢰 보증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이 믿고 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와, 국가 단위의 신뢰까지 확보할 수 있는 거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경제적으로는 아주 명확합니다. 나중에 보안 사고가 터져서 수습하고 보상하고 브랜드 이미지 회복하는 데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보다 처음부터 설계단대 보안 기능을 내장하는 게 총소유 비용 TCO 측면에서 비교도 안 될 만큼 저렴하고 효율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IBM이나 구글은 모든 걸 직접 만드는 수직 통합 모델인데 이들은 각 분야 최고들이 힘을 합치는 수평적 동맹 방식을 택했군요. 마치 그 어벤져스 팀처럼 각자의 능력이 출중한 히어로들이 모인 거겠네요. 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어벤져스 팀이죠. SLSQ의 PUQC ROT 칩은 코아블리의 양자 플랫폼 안에서 독립적인 모듈 역할을 합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요. 레고 블럭이요? 네, 이렇게 되면 코아블리는 다른 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양자 프로세서의 성능을 개선하고 큐비트 수를 늘리는 데만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죠. 보안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는 최고의 전문가인 SASQ에게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자는 베스트 오브 브리드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건 물론이고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조합해서 전체 시스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럼 이 레고 블럭 전략, 이 모듈화 전략의 최종 목표는 결국 플랫폼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플랫폼 지배력 강화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CLSQ의 보안칩 모듈이 사실상 업계의 표준으로 인정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양자 컴퓨터 회사들도 CLSQ의 칩을 쓰고 싶어 하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하게는 개발자나 고객들이 가장 안전한 플랫폼은 코어블리라고 인식하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수많은 사용자와 개발자들이 코어블리 플랫폼으로 몰려드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아, 한번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 다른 경쟁자들이 그 판을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특정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베스트 오브 브리드 전략의 완벽한 구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은 정말 정교하고 멋진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멋진 계획이 그냥 반짝하는 아이디어로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진짜 실력인지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구글이 저거 좋은 전략인데? 하고 정신 차려서 수조 원을 쏟아부으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의 핵심을 짚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자원 기반 관점, 즉 RBV라는 경영학 프레임워크로 설명하는데요. 자원 기반 관점이요? 네, 쉽게 말해서 남들이 돈만 있다고 해서 절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우리 회사만이 가진 고유한 무기가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방 불가능성입니다. 모방 불가능성. 네, SELSQ가 가진 ROT 칩 설계 능력이나 코어블리의 실리콘 큐비트 제조 기술은 하루아침에 책 몇 권 보고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수많은 경험과 실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직 내부에 축적된 암묵적인 노하우. 경영학에서는 이걸 경로 의존성, 패스 디펜던시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여기에 기반한 겁니다. 아, 돈만 쏟아붓는다고 결코 살 수 없는 종류의 자산이라는 거군요. 시간과 경험이 녹아있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요? 네, 설령 어떤 거대 기업이 막대한 돈으로 두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두 영입했다 칩시다. 그래도 이 CLSQ와 코어블리처럼 두 개의 다른 조직이 가진 서로 다른 전문성을 완벽하게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유기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 기술을 갖는 것과 그 기술을 잘 융합해서 쓰는 건 다른 문제다. 정확합니다. 이 둘의 긴밀한 협력 관계, 즉 상호 보완적 조직화,
그 자체가 바로 누구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이 연합의 핵심 자산이자 이 동맹의 가장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와,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세일즈큐와 코어블류의 협력을 다시 보니 이건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서서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양자 컴퓨팅 시장의 미래를 선점하려는 정말 치밀하고 정교한 전략적 한 수였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나눈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 파트너십은 결국 세 가지의 독보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첫째는 하드웨어 레벨의 보안 통합을 통해서 시스템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 걸쳐 누구도 변조할 수 없는 불변의 신뢰를 심어준다는 것. 맞습니다. 신뢰의 내재화. 그리고 둘째는 실리콘이 됐든 이온 트랩이 됐든 어떤 기술이 미래의 대세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리얼 옵션스 밸류를 확보했다는 것.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모든 걸 혼자 다 하려는 거대 기업의 폐쇄적인 수직 통합 생태계에 맞서서 각 분야 최고들이 협력하는 개방적인 표준 기반 생태계의 초석을 다졌다는 것. 정말 대단한 그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약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이 협력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들으시는 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파트너십은 결국 미래 기술 시대에는 신뢰라는 것이 나중에 추가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기능이 아니라 기술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토대, 즉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데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혹은 메타버스 같은 다른 차세대 기술 분야 중에서 이처럼 시장이 성숙하기 전에, 주류가 되기 전에 신뢰 우선, 트러스트 퍼스트 접근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